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빨리 만나는 부동산 프로그램 부동산 투데이의 진행자 김성순입니다. 정부가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이후 9년 만에 꺼내든 부동산 규제 대책에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무성하던 부동산 규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은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또 반면에 이 규제를 피해간 주택시장의 경우에는요,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각면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자산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투자처 함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울전화 02-3424-0723번, 3424-07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화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미디어 리서치의 윤동순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뵀는데 날씨가 확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부동산 시장도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확 바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이슈가 바로 지난 11월 3일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 규제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또 그에 맞는 또 분석을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게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잠깐 좀 생각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주택을 갖지 않으신 분들한테 주택을 한 개씩 무료로 주자. 이런 뭐 뉴스 같은 건 안 나오나 좀. 저도 너무 부럽네요. 네, 좀 그런 뉴스는 좀 안 나오나 싶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대통령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뽑아드릴게요. 네. 예, 지금 사실 이런 규제 사항이 나서요.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를. 그래서 오늘서부터 한 3일 정도는 계속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변 여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월달, 즉 2016년 9월, 10월 달에 지금 그 부동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요. 한국감정원 10월 기준 주택 가격대 보시면은 가격대가 사실은 그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하고 뭐 전체적으로 볼 때하고 좀 틀린 부분들이 있지만 10월 기준 주택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9월 대비 전국 주택 가격 매매 가격 0.17% 상승했고요. 또 아파트가 0.24, 연립주택이 0.25 이런 식으로 좀 주택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0월 전국 집값 상승폭은 최근 5개월간 평균 상승폭이 0.52%입니다. 이러한 그 상황은요. 평월 대비 3배 이상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이 3배 이상 높은 상승률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지역적으로 굉장히 높이 오른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 집값이 오르고 또 여기에 따른 대출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생각이 돼서 규제를 조금 하면서 이 규제하는 폭을 가수요 쪽에서 좀 걷어내자, 거품을 좀 걷어내자라고 해서 113 대책이 좀 나온 배경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현재 보면은 10월 말 기준 매매 및 거래 매매 시장 동향에 따라서 이런 규제 상황이 나왔고요. 113 부동산 대책의 신규 매수세는 현재 주춤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런 사실 그 매수세가 주춤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113 규제 정책 때문에 나온 것도 있고요. 여기에 현재 계절적인 요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날씨가 포근하고 어느 정도 괜찮다가 갑자기 추워짐으로 인해서 투자자의 마음도 심리도 어느 정도 굳어진 그러한 상태에다가요. 매해 11월 달은 사실 수능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 전후로 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는 매매 거래 자체가 좀 끊기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계절적 요인이 어느 정도 지금 작용하는 그런 시기적 요인에다가 더불어서 현재 113 규제 정책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현장에는 매수
매수 매도 모두 관망세가 우세 중입니다. 그래서 좀 관망해보자, 좀 기다려보자 하는 게 좀 우세한데 그러나 여기서 좀 비껴간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 정책에서 조금 비껴간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이 기회다라고 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시장은 좀 괜찮은, 특히 이 분양권 시장에서 분양권 규제가 없는 쪽은 오히려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번 규제에서 핵심 상황이 바로 11월 3일 이전에 분양 신청이 완료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에 대해서 허가가 나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을 해도 지역적으로 6개월, 12개월에 따라서 이 전매 제한이 있고, 이렇게 입주 때까지 전매 제한이 대한 규제가 없는 지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호재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뜨겁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물건에 따라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서울 수도권 중심 시장은 상승상에 대한 유지가 예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전매에 대한 부분들과 여기에 따른 규제 정책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분양권 이외의 시장 자체는 오히려 호재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강하고요. 서울, 경기, 인천 주택의 수급 측면에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공급 물량 자체가 좀 딸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년, 2년, 지금 2018년, 19년도까지 이런 부분들이 공급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사람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미분양은 감소세이며 가격 역시 상승세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1, 2, 3 이런 규제 정책 이후에 많은 이렇게 예상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5개월 정도는 이런 관망세 좀 가다가 다시 좀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관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요. 지금 보시면은 금융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규제 사항에서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금융 규제인데요. 이 금융 규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을 조금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리는 저금리가 유지되나 가계 대출 규제로 대출 금리는 인상하는 좀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자체는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에 대한 기준금리는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부분들인데요. 점차 대출 규제에 대한 강화 기조입니다.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금리를 좀 올리고 옥매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민 입장에서 좀 굉장히 좀 피곤한, 좀 힘든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러한 상황이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요. 연봉이 적거나 재산 담보가 약할수록 부동산 구입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현금 보유자가 현금이 많게 보유한 분이나 아니면 담보가 있는 자산가 이런 분들 현금 동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겠죠. 여기에 대출 규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들에 대한 심리는 경쟁 없이 오히려 투자할 기회다. 지금이 오히려 경쟁 없이 투자할 기회고, 핵심 지역 바로 강남이나 이 강남 4구 정도 되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 지역의 핵심 물건은 오히려 투자할 기회인데, 기회를 좀 보자. 오히려 더욱 많은 규제가 앞으로 나와서 대출 규제와 이런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만의 리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경쟁 없이 투자할 기회이기 때문에 숨죽여서 지금 지켜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실수요자 상황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매매 대비 전세 비율 상승세가 유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이사철이 다가오죠. 이 이사철 대비해서 이런 매매 대비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선택의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수요자 구매자의 구입은 더욱더 힘든 시기가 됩니다. 이유는요. 이런 분양권에서 계약금 자체가 5%에서 10%씩 올라가는 그런 규제 사항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오히려 분양권 시장에 좀 접근하기 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임차 시장에 잔류하는 무주택자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요, 신규 주택에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이 점차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임차 시장에 잔류하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다만 현금 보유 자산 능력이 좀 떨어질 뿐인데 보는 눈은 똑같이
좋은 곳에 좋게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들은 똑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아무래도 한 지역에 몰려서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호불호가 갈리는 지역이 좀 갱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는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옛 얘기가 될 공산이 크고요. 기준금리는 낮아도 대출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기조가 예상이 되고요. 대출금리 상승은 결국은 정부의 정책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향후에 일반 서민들이 이런 피부에 느끼는 대출 금리에 따른 부담감은 더욱 커진 것으로 지금 실수요자들한테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13 부동산 정책에 관한 또 분석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과열되고 있는 지역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인 건 확실한데요. 과연 어떻게 또 흐름이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큰 그림 자체가 어쨌든 청약 규제잖아요. 그래서 과연 청약 열풍이 가라앉을지 역시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참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 정책뿐만이 아니라 뭐 날씨에도 좀 민감할 수 있고요. 또 뭐 수능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참 예민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런 부동산 시장 예민하니까 바로바로 과감하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세심한 분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매주 화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도 저희 세미나를 하는데요. 내용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뜨겁게 다룬 이슈가 있죠. 이 113 대책 이후에 과연 부동산의 흐름, 방향성이 어디냐, 그리고 내년에 과연 어떤 상품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틈새 시장과 2017년에 굉장히 주목받을 투자처와 지역, 더불어서요 수익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소액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 가능한 실전 매물을 놓고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료 세미나 함께 하시면요. 또 윤동순 소장님만의 이 특급 노하우까지 전수해 준다고 하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울 전화 02-3424-0723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두 지역의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어떤 것인가요? 네, 2017년이 아니라 향후에 10년, 2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부동산이면서 더욱더 가치가 기대되는 그러한 지역에 더불어서 그러한 상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역세권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역세권 상가는 향후에 노후 대비 또 매월 월세에 나오는 것을 바라는 그러한 기대치가 높은 수요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춘선, 강촌역 다음 역이 김주영 역사입니다. 김주영 역사에서 도보 1분 내외에 있는 초초 역세권 상가인데요. 2017년 3월,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골조 공사 끝났고 외장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대지 35평방제곱미터, 분양면적 52.89평방제곱미터입니다. 총 3층 중 2층에 있는 상가인데요. 매매 금액 1억 2천만 원, 대출 가능금액 6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 보증금 1,000에 월 60만 원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가능합니다. 여기에 렌트프리 한 300만 원 나오시기 때문에 4,700 투자하셔갖고 은행이자 제하고 매월 45만 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이면서 또한 상권이 지금 시작되는 상권이기 때문에 향후에 실차익까지 기대되는 그러한 상가입니다. 네. 자,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인 신축 상가 매물입니다. 요새 또 많은 분들이 수익성 매물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관심도 많으실 텐데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네, 일단은 랜드마크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역 앞에 지금 상권들이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랜드마크 할 정도로 대규모 대형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소액 임대차 월세를 받으시면서 주위 상권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향후에 시세 차익,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소액 투자하셔갖고 노후 걱정 없이 매월 임대 소득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용료 90%에 해당하기 때문에 1층 기준에 약 90%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위 상가 가격보다도 한 3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상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양한 특징 들어봤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강원도 지역에 있는 부동산 자체가 좀 떠들썩하고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춘천 역시 평창올림픽의 호재를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본 상가의 입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네, 2018년 더욱 기대되는 그 강원도 쪽의 그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 춘천 지역도 관심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강천역 다음이 김정역사인데요. 이 김정역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입니다. 문 열고 나오자마자 있는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더욱 높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입지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위의 상가가 지금 올해만 6개, 7개 정도가 지금 준공을 했고 현재 상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인근 지역에 굉장히 발로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관광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입지적인 위치로 인해서 향후의 미래 가치 높은데요. 결국은 미래 가치 높다는 것은 이런 시세 차이, 바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입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다른 투자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치가 참 중요한데 상가 투자인 만큼은 더더욱 더 입지가 중요한 게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야 이동할 수 있는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큰 강점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 바로 정면 2층에 위치한 매물이거든요. 주변에 호재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대기업들이 좀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이버라는 회사가요. 네이버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현재 투자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SDS가 칠천동,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이 칠천동 지역에 현재 산업단지를 꾸미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남춘천 산업단지에는 CJ그룹이 커피 테마파크를 지금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CJ, 삼성 SDS, 네이버가 관심을 갖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춘천하면 호반의 도시입니다. 이 호반 중심으로 관광 개발 사업들이 많은데요. BTB 아일랜드 레고랜드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레고랜드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현재 진입하는 교량 사업이 거의 그 준공 직전까지 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개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진입로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춘천 같은 경우 관광지 관련돼서 개발 사업이 많은데요. 특히 이 김정문화촌 앞에, 김정역사 앞에는 더욱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관광 개발 사업들이 많습니다. 낭만누리 사업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주 헤이리처럼 예술인촌 마을을 계속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보고 느끼고 즐기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그 관광지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보통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미래 산업들이 바로 이 지역에 들어가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호재는 결국은 상가의 그만큼 가치를 높이 올려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개발 호재들이 다양하게 갖추고 있고요.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레고랜드 개발 사업이 좀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경춘선 주변에 있는 역사 주변의 상권은 당연히 활기를 띨 것 같고요. 본 매물 역시 또 김유정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물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요? 예, 일단은 김유정 역사 전면에 있는 초초 역세권 상가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상가가 가장 큰 특징이면서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건물이 거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매입이 가능합니다. 주위에 굉장히 많은 그 주차 가능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세 번째는 전용률입니다. 이 전용률이 1층 기준 약 90% 육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입하시면 그 평수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경우는 나중에 시세 차익 보실 때 굉장히 큰 이점으로 작용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 투자하실 때 사실 말로만 듣고 그 매물의 장점을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건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가셔서 확인한 후에 또 투자하는 방법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접근할 수 있는 금액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매매 금액 2층 기준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 대출 가능 금액 6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보증금 1,000에 월 한 60만 원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은 5천만 원 정도면은 투자 가능합니다. 은행이자 한 15만 원 빼시면은 매월 월세 한 45만 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연 수익률로 따졌을 때 약 한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시작되는 상권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까지 노려볼 만한 그러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투자를 하실 때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이 소액으로 투자해서 목돈, 큰 돈을 마련하기를 바라실 거고요. 또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길 바라실 거고요. 또 황금성이 좋기를 바라실 텐데 이런 것들을 다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꼼꼼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투자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현장 좀 보셔야 되고요. 일단 전용률이 과연 90%까지 나오는지는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특히 주위에 상권이 그만큼 형성될 건지에 대해서 주위 좀 관광지를 좀 둘러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좀 상담 굉장히 요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물을 보러 가신 김에 춘천의 관광지를 싹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데이트 코스, 한 번에 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춘천시에 위치한 신축 상가 매물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하철 경춘선 김유정역과 인접해 있는 신동면에 위치한 신축 상가 매물입니다. 2017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대지 면적은 3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89제곱미터입니다. 총 3층 건물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매매가액은 1억 2천만 원, 그리고 임대가액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예상합니다. 대출 가능액은 6천만 원 예상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4,700만 원 예상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소개시켜드린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죠.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전문가님을 통해서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엄선된 매물 또 좋은 투자처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긴 하지만요. 실제 투자하실 때는 무엇보다 투자자의 신중한 확인과 분석이 꼭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로 넘어가 볼게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평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집가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지역이 한 곳이 바로 평택 시장인데요. 이 평택 시장 중에서도 미군 관련돼서 렌탈하우스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노후 안정된 자산 효과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러한 자산인데요. 위치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K6 험프리스 인근입니다. 안전게이트에서 한 500m니까 굉장히 근접되어 있는 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018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14층 중에 7층인데요. 면적은 대지 11.5평방제곱미터, 계약 면적 136평방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금액은요 3억 54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별도 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월세 시 1억 8,324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임대 가능 금액입니다. 보통 우리가 미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평방제곱미터당 가격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대비 이렇게 임대 가격이 나오는데요. 선세시는 1,937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매월 월세시는 161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2,216만 원 정도가 대출 제하고 실투자 금액인데요. 여기는 부가세 별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정도 1억 2천대 투자하셔갖고 매월 월세 한 100만 원대 이상 나오는 굉장히 높은 연수익률 10% 이상 나오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그러한 렌탈하우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평택시에 위치한 렌탈하우스입니다. 월급 통장처럼 좀 꼬박꼬박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그런 매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왜 선정을 해주셨는지 선정 포인트를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은 미군 대상으로 가능한 렌탈하우스인데 가장 큰 특징인 입지적인 위치로 있습니다. 바로 이 안전게이트에서 한 500m 내외에 상업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통 우리가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수 지역에 있습니다. 10분 내로 뭐 일이 있었을 경우에 다시 부대로 자대 복귀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위치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교나 사병 모두 가능한 그러한 입지적인 위치, 여기에 높은 신축 매물에 대한 희소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에 개발 호재 많죠. 평택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시세 차익까지 좀 기대해 볼 만 하시고요. 소액 투자로 매월 임대 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인근 지역에 제2의 이태원 상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안정 신도시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상업 지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지가 상승,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또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하시면서 스스로의 또 자산 가치를 높이시려는 분이 참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경기 속에서도요, 이렇게 수익적인 안정성이 강화된 그런 매물들은 꾸준하게 또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본 매물이 또 그런 매력을 갖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얘기했을 때 위치적인 강점 얘기하셨잖아요. 입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네, K6 험프레스 미군기지 보행자 입구에서 이제 근접해 있는 거리면서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2의 이태원 상권이 형성이 예상이 되고요. 현재 지금 집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위치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렌탈하우스하고 좀 결부시킬 수 있냐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부대, 이 게이트 입구에서부터 지금 현장까지 거리가 한 500에서 600m밖에 안 됩니다. 도보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가 왕복거리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지역 입지적인 위치로 인해서 굉장히 수요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현재 약 한 13,000명 정도가 미군이 이전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 25,000명, 후년 35,000명까지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영외 거주자들의 렌트하우스에 대한 니즈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에 수요는 많은데 아무래도 공급량이 아직은 딸립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딱 타이밍도 좋고요. 그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입주 예상 시기도 좋고요. 향후의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은 입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본 렌탈하우스가 또 부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큰 위치적인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군 기지 이전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인구 유입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고 그 주변 상권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의 호재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시범 운영을 했지만 수서에서 평택까지 한 17분 정도 굉장히 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경기 포승에서 경부선 평택역까지 철도가 개통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이동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좀 쉬워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구 86만 명 유입으로 향후에 광역 경제권으로서 형성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평택시에서 약 한 1,400명 평 이상의 시가 외종 용지를 또 꾸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 호재들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택하면은 크게 세 가지의 개발 호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고덕국제 신도시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굉장히 관심 갖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북아 최대의 미군 기지죠. K6 미군 기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약 한 16조 원 이상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굉장히 지금 상권도 많이 살아나고 있고 굉장히 지역적으로 굉장히 물가 자체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제2의 이태원 상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안정신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이 바로 이 미군기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또 평택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변의 개발 호재가 매우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재가 정말 다양하고요. 이렇게 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호재들이 있다라는 건 또 향후에 어느 정도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또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투자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본 매물이 갖는 건 또 신축 매물인데 또 외국인이 활동할 수 있는 또 좋은 또 인테리어가 다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건물을 볼까요? 네, 미군 렌탈하우스 같은 경우는 규격 사이즈와 여러 가지 좀 제반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대상 상태를 굉장히 완벽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구비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뭐 자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굉장히 렌탈하우스 이용해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요. 특히나 그 시공사 측, 시행사 측에서는 1가구 1주차 여기에 자가 주차가 가능하게끔 설계를 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인데요. 미군들이나 국내 자국민 모두 굉장히 그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요. 1가구 1주차가 가능하면서 자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군 그 렌탈하우스의 가장 큰 니즈는 무엇이냐면은 이 건조기입니다. 빨래 건조기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빨래 건조기를 각 세대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풀옵션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격조 높은 풀옵션이 있는 그러한 렌탈하우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월 임대 소득이 가능하게끔 사실 그 맨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만드는 렌탈하우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완공 시기가 2018년 11월인데요. 이때 되면은 약 3만 5천 명에다 군무원 포함해서 한 8만 명 정도가 지금 이 지역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수요자가 매우 풍부한 시기에 렌탈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같이 준공 예정일 모두 괜찮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확실하게 또 이 미군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좀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게 주차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차를 잘하냐고 다들 감탄하던데 자가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강점도 있고요. 또 웬만한 빌트인 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몸만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활 편의 시설로 갖춰진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금액은 어떤가요? 예, 매매 금액이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요. 3억 540만 원입니다. 월세 시 1억 8,324만 원 정도 나오는데 월세 시 대출은 1억 8,324만 원 정도 예상입니다. 부가세 별도이고요. 임대 가격은 연 1,937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매월 161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임대 가격은요. 미군 임대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2,216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억대에 투자하셔서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월 임대 소득이 가능한 그러한 수익형 렌탈하우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미군 기지 이전 자체는 정말 많은 대규모의 인구 유입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호재들도 갖추고 있어서 이 평택 지역이 더욱더 좀 이목을 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렌탈하우스 같은 경우에 투자 시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물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보려고 지금 그 서울 선릉역 인근에 모델하우스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가셔갖고 현물을 보시고 좀 계약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평택에 위치한 미군 대상으로 하는 렌탈하우스였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평택 미군기지 K6 험프리스 인근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2018년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총 14층 건물 중에 7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11.5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136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액은 3억 540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대출가액은 월세 시에 1억 8,324만 원 예상하고요. 또 부가세는 별도로 예상합니다. 임대가액은 전세 1,937만 원, 월세로는 161만 원 가능합니다. 부가세 별도고요. 또 실투자 금액은 1억 2,216만 원 예상하고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수익성이 높은 두 지역의 매물 함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또 아무래도 각각의 매력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나의 조건에 맞는 투자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컨설팅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오후 2시에도 합니다.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소액 투자하셨고 수익이 나오는 2천, 3천만 원 실전 매물을 놓고 합니다. 여기에요. 이번에 113 대책 나온 규제 지역을 벗어나서
바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틈새 시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틈새 시장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물건을 놓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저희 방송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평소에 갖고 계셨던 고민 혹은 또 앞서 소개시켜드린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다 싶으시면요.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 샵 828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바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잘 안 들리시나요? 아, 예, 잘 들려요. 아, 네, 약간 좀 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예, 저기 강남구 삼성동에 네, 한솔 아파트하고요. 네, 용산동 이촌동에 네, 한가람 아파트 둘 중에 하나 매수 고민 중인데요. 네. 그 매수 타이밍이랑 요즘 매수해도 괜찮을지 네. 추천 좀 받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생각해 두신 지역이 삼성동 한솔아파트와 또 용산 이천동에 위치한 매물인 것 같은데 평형대나 가격대에 대한 좀 기준은 안 잡으셨어요? 아, 둘 다 20평대 초반이고요. 네. 그 예상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바라보세요? 한 2억 초반대요. 2억 초반대로요. 예, 알겠습니다. 두 아파트 과연 비교를 좀 해서 어느 쪽으로 좀 매수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조금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13 대책 나왔는데도 굉장히 그 투자하실 마음이 있으신가 봅니다. 예, 예. 예. 사실 113 대책 이후에 그 분양권 시장 외에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번이 오히려 투자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급매물이나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지금 삼성동 한솔 아파트부터 좀 분석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동 한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나홀로 아파트라고 좀 일컬어지는데요. 지금 한가람 아파트도 그 이천동에 있는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좀 나홀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게 세대수가 좀 작은 아파트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는 약 2,300세대 정도. 아, 네네네. 지금 한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세대수가 좀 작은 그러한 아파트인데 이게 생긴 지는 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주 목적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갭 투자로 투자 목적으로 사실 목적이신가요? 네, 지금 투자랑 실거주 한 6대4 정도요. 아, 그러세요. 실거주 하려면 한 6억에서 한 7억대 이상 지금 돈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일단 주위 환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지금 지어진 거고요. 여기에 네. 중앙하이츠, 그다음에 삼성 힐스테이, 삼성 레미안이 2004년, 6년, 8년, 9년 정도 되죠. 그래서 14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약 2억대, 2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8억, 10억, 12억 정도 차이가 나고 삼성 힐스테이 같은 경우는 약 14억대도 지금 매물이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상하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상하 2차 아파트가 현재 매물대가 한 10억대인데 재개발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 한솔 아파트나 상하 2차 아파트의 투자 관련돼서는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요, 상하 아파트 같은 경우 2018년에서 2019년도에 지금 예상을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목적이라 그러면은 한솔 아파트보다는 상하 2차 아파트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에서는 지금 현재는 비교가 있으니까 조합원 입주권으로 해서 나중에 이런 분양권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현금 투자라 그러시면은 상하 2차 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솔 아파트만 보면은 나홀로 아파트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봐야 되는데요. 세대수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오히려 한가람 아파트가 낫고요.
이런 한솔 아파트는 나올 놈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저는 이천동보다도 이 지금 삼성동 일대를 더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요. 강남구청역과 지금 청담역하고 사거리하고 역하고 좀 가깝게 있지만 향후의 미래 가치는 이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더불어서요. 여기는 지금 한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주위 시세 대비 한 1억 정도 더 오를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이 지금 투자를 좀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이 한솔 아파트 현장은 한번 가보셨나요? 예. 한솔 아파트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지금 잠시만요. 그 한솔 아파트 자체가 물건 자체를 좀 보셨나요, 혹시? 예, 물건 한 2군데 정도 봤고요. 네네네. 일단 강남구청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여서 네네 맞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하지 않나 싶고 학군도 괜찮고 해서. 네, 혹시 현재 이쪽에서 혹시 그 직업 쪽이 이쪽에 갖고 계시나요? 이쪽에 혹시 직장 자체가 이쪽에 계시나요? 아니요, 직장은 저기 강서구 쪽이고요. 아, 강서구 쪽으로요? 어유, 강서구 쪽은 차라리 이천동이 좀 낫긴 한데 요즘 뭐 9호선 타고 가시면은 또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가 지금 2억 5천 대에서 한 8억 7천만 원 정도의 매매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는 있는데 세대수가 좀 작아요. 263세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그 세대수는 오히려 한가람 아파트가 낮지만 그 위치는 오히려 또 한솔 아파트가 낫고요. 이 한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1, 2억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그러한 상가다라고 하는 아파트라고 하는 이유는요. 주위에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연도별로 한 2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 지역에 또 새로운 그 재개발이 예상되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현장 나가셔갖고요.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님하고 좀 상담을 하셔갖고 한솔 아파트와 이번에 새로 재개발이 예상되는 이런 아파트하고 조금 더 비교해보는 건 좀 어떤가. 지금 상하 2차 아파트가 재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한데 오히려 상하 2차가 차익이 조금 더 날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려면은 오히려 상하 아파트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삼성동 일대가 맞고요. 다만 직주 근접의 위치를 따지면은 이천동의 한가람 아파트가 좀 낫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예. 네, 말씀해주신 삼성과 이 용산 쪽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삼성 아파트 쪽을 좀 더 추천하셨는데 만약에 투자 목적이냐 실거주냐에 따라서 이 상하 아파트와 한솔 아파트를 조금 비교 분석하신 후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고민 해결을 좀 해드렸고요. 이어서 문자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고민 연결할게요. 네, 경기도 이천시 중일동 토지인데요. 산 40-29 위에 위치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경기도 이천으로 한번 가볼까요, 소장님? 네. 가봅니다. 지금 또 네. 강남에서 갑자기 삼성으로 갔다가 이천으로 갔다가, 이천동까지 네. 날아갔는데요. 네. 이천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2018년 동계올림픽 관련돼서 지금 이천, 여주, 원주로 이어지는 이 라인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이 올라갑니다. 보통 우리가 경부선 라인을 많이들 찾는데요. 지금은 2018년도까지는 이 원주, 강릉까지 이어지는 라인도 굉장히 눈여겨보실 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 호재들이 많은데요.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현상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임야인 상태, 제가 위성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예전에 이 근처에 한번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질의를 주셔갖고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상황인데요. 이게 굉장히 또 고민되는 또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주위에 보시면 지금 네모 반듯하게 토지들 많이 잘라져 있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 보통
굉장히 그 기획부동산이라고 일컬어지게끔 토지만 임야만 네모만듯하게 잘라서 매각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맹지입니다. 맹지기 때문에 도로가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그래서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도로가 난다 그래도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등고선이 촘촘하게 있어서 이런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야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와 또 인목분포도서를 봐야 됩니다. 인목분포도서를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 자체가 좀 힘들고, 특히 제일 중요한 개발에서 진입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없는 그러한 토지 같은 경우는 결국 맹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남들 좋은 토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땅이 내 땅이야, 그냥 그렇게만 하시고 매년 세금만 내는 임야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 매각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몇 자리도 팔고 또 몇 가지 이유로도 팔고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지역 자체가 도시개발 계획에 들어가서 전체로 수용되지 않는 한 현재는 개발 자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는데 어느 정도 저렴하더라도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적당히 매각하고 손절매하는 것이 손절매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토지 같은 경우에 이제 맹지기 때문에 향후에 좀 전망이 밝다라고 좀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기회가 된다면 빨리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고민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괴천군에 위치한 곳으로 가볼게요. 괴산군이네요. 네,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55번지에 위치한 토지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제 괴산으로 가야겠는데요, 소장님. 자, 이제 괴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됩니다. 네. 지금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괴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호재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편에 대한 호재가 있는데요. 제2 고속도로, 즉 경부고속도로 예정과 지금 그 아산에서 움직이는 또 예정돼 있는 고속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속도로 관련돼서 호재들이 있는데, 특히 물권 위로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상황인데요. 이게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고속도로가 지나갈 그런 예정 지역 인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꼭 한번 떼어보십시오. 그래서 지적도 위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나중에 보상을 좀 염두에 두고 토지를 좀 미래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상이 더 나을 수가 있겠네요.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그러한 토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밭으로 되어 있는데 모양새는 좀 안 좋죠. 모양새는 안 좋으나 지금 현재 도로는 양옆으로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황 도로이냐 지적도상 도로이냐를 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현황 도로이냐 도로이냐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토지 같은 경우 일단은 토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네모반듯하게 좀 모양새를 줄 거는 주고 조금 더 살 건 사고, 그래서 모양 자체를 좀 이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죠. 일단은 도시계획 도로, 특히 고속도로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선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토지의 미래는 굉장히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전후 좌우 100m 안에 들어보면요. 100m 안에 들어오면은 고속도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속도로가 지나감으로써 땅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시고 갖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전후 100m 내에 고속도로가 지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운명은 갈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토지 가격이 그만큼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바로 이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그러면 보상에 대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토지를 갖고 얼마만큼 수익을 냈었다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짓거나 아니면 나무를 짓거나 해서 수익을 냈고 나중에 보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속도로가 어떻게 지나갈지 여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이 지역의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조금 살펴보신 후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전화, 문자로 함께 해결해 드렸는데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이후에도요, 전화와 문자는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23번 가능하고요. 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